안녕하십니까, 박민수 세무사입니다. 오늘은 상속의 범위와 상속이 언제 개시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까지 계속 상속과 증여 관련된 컨텐츠를 계속 찍어 왔었는데, 가장 기본적인 이게 상속재산에 포함되냐 안 되냐부터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설명을 안 해드린 것 같아가지고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첫째 시간으로 상속의 범위, 어떤 게 상속에 해당되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, 첫째로 상속. 일단 그 상속이라는 거는 돌아가신 분이 권리 의무를 전부 상속인한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거. 그러니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상속인들이 받는 거죠. 이게 상속이고요. 두 번째로 유증. 유증 같은 경우에는 유언을 해가지고 내가 죽으면 이걸 누구에게 줘라. 이게 이제 유언 증여라고 하는 거거든요. 이게 증여와는 좀 다릅니다. 증여는 생전에 하는 거고, 유증은 유언과 비슷하게 내가 죽으면 주는 거기 때문에 상속에 해당됩니다. 세법상. 그래서 유증도 상속에 포함되는 거고, 또 하나는 사인증여.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죽으면 이건 이 사람한테 간다. 이걸 증여계약을 일단 체결은 하는 건데, 사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을 사인증여라고 합니다. 이게 하나 또 있고요. 또 하나는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상속인이 없어요. 이제 상속인이 아무도 없고, 이제 돌아가신 분하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뭐 돌봐주신 분, 이런 분이 청구해가지고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을 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상속재산을 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상속에 해당이고, 그리고 이제 많이들 하시는 유언대용 신탁, 그리고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고 돼 있는데,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게, 유언대용 신탁을 하면 이거는 사실 유언과 똑같은데 신탁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. 근데 보통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그게 있어요. 유언대용 신탁이나 유증을 해놓으면 상속에는 해당 안 되고 증여로 해서 빨리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행위는 돌아가셔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법상으로는 전부 상속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탁 중에 좀 발전된 형태가 수익자 연속 신탁인데, 수익을 계속 승계 해가는 신탁을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고 해요. 근데 이게 뭐 복잡한 내용까지 설명드릴 건 아니고, 내가 수익을 받기로 돼 있다가 내가 죽으면 그 수익권이 소멸하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게 넘어가잖아요. 그러면 이 수익권 넘어가는 것도 상속에 포함됩니다. 그래서 이제 세법상 상속의 범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정리를 좀 해드리면, 상속, 유증, 사인증여,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, 유언대용 신탁, 수익자 연속 신탁, 이것들은 모두 상속에 해당한다.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상속이 되겠죠. 그리고 뭐 좀 한다 그러면 유언에 대한 증여, 유언대용 신탁, 요 정도를 일반적으로 많이 해서, 그 유증은 뭐 증여라는 표현이 있지만 상속에 해당된다.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, 유언대용 신탁도 당연히 상속에 해당한다.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상속 개시일이라는 게 있는데, 세법상에서 이제 세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상속이 개시된 날짜가 중요합니다. 왜냐면 이 날짜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상속 개시일이 되는 날짜가 중요한데, 일반적으로는 사망하는 것과 동시에 당연히 상속 개시일이 되는데, 이게 상속인이 상속 개시된 걸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이 사망일이 상속 개시일이 됩니다. 그러니까 뭐 외국에 있어서 난 돌아가지 몰랐다, 이런 게 핑계가 되지 않고, 돌아가시면 이 상속 개시일로 결정이 되는 거고.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좀 다른 게 있는데, 자연적 사망일이 일단 기준이고요. 이제 뭐 사망에 대한 뭐 시체 검안서라든가 거기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원인으로 사망했다, 이게 나오거든요. 이게 이제 1번이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게 아니라 실종 선고일로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실종 선고라는 거는 사람이 실종되면 실종되고 나서 5년이 지난 걸 이걸 실종 만료일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검사나 뭐 행정기관에서 실종 선고를 합니다. 그러면 실종 선고가 되면 이건 사망으로 간주됩니다. 이게 간주라는 표현에 명심하셔야 되는데, 간주라는 거는 사망으로 본다는 거예요. 이 간주를 깨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살아있다는 걸 입증하고 회복해야 됩니다. 그래서 실종되고 신고하면 실종일로부터 5년 지나면 실종 선고를 한다. 근데 실종 선고를 5년 되면 발효하는 게 아니라 이 실종 만료일이 5년인 거고, 그 이후에 그 검사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실종 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러면 그 날이 사망일이다. 이 실종 선고일, 이 부분이 중요하고, 또 하나는 인정사망이라는 게 있는데, 이게 뭐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재해 같은 게 발생해가지고 시체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. 뭐 물에 떠내려 갔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인정사망이라는 걸로 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일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근데 추정이에요. 이게 재해로 떠내려가고 뭐 이래서 못 찾았다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살아가지고 돌아올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이거는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다. 아까 그 실종 선고의 간주와는 다르게 추정은 내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면 다시 회복이 좀 쉽게 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상속의 범위와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상속 개시일을 보는 게 무슨 날이냐,
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고요.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의 자연 사망일이 계실 거고, 상속은 아까 말씀드린 그 상속 범위에 대한 재산들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된다. 이 정도를 설명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